한국기원대학교 이재림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 정책과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혁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개념 그리고 좀 속도가 빠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육 정책입니다. 우리 기존 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거 교실과 복도이죠. 이때는 이 교실에서만 지식이 있다라고 전제하에 교실을 만들고, 그리고 복도는 단순히 화장실 가는 통로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지나서 우리가 현대화한다고 했지만 그 맥락은 또 교실과 복도고, 특별교실이 좀 더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미래는 우리는 이제 경험 중심 교육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교과 체험 교육이 가능하고 교실 밖 체험 교육이 활성화되는 그런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이 실생활에 활용돼야 될 것입니다. 즉 다양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함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협력교육, 즉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토론, 상호 교감 수업이라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교실들, 즉 강의식 교육 환경뿐만 아니고 다양한 교실들이 함께 올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12년의 초중등 학계를 마치고 나면은 악기 하나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체육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 과정, 즉 선택 교육 과정이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초중등 학교의 발달 단계별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실 밖에 결국은 우리는 소통과 교류 환경을 통해서 상호 교감하는 그런 환경이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학년과 고학년은 분명히 사회성이나 발달, 신체, 정신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환경들을 그 학년에 맞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 고학년의 경우에 교실 밖, 즉 이전에 다녔던 학급의 친구들이 다른 학급에 있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간들이 현재의 복도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 아파트에서 거실이 없는 그런 침실이라면 가족 내 교류도 어렵듯이 학교 내에서도 그런 거실, 소통하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다양성입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학생들은 사회성 분야에 활발한 아동과 또 소극적인 아동, 여러 부류의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달 단계로 보면은 우린 저학년 단계에서 감성과 인성 교육이 활성화되는 환경들, 즉 우리 저학년이라면은 놀이와 그리고 동물, 그리고 수비라는 이런 요소들이 함께 했을 때 감성과 인성이 증대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수 학습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수업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고학년이 올라간다면 이제 그 5학년부터는 사회성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융합적 사고와 환경 교육이 필요로 하지 않나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로 간다면 우리는 좀 진로 교육에 좀 더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환경들, 그리고 우린 고등학교 가면은 선택이 활성화되는 학점제 운영되는 그런 학교들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학교입니다. 우리 이제 사회 나간다면은 우린 지역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지역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많은 사회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우선 아동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아동 지금 출산율을 보면 0.97입니다. 2.1이 됐을 때 유지가 되지만은 이런 적은 아동 수를 위해서 우리는 학교라는 것이 아동의 복지 그리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통합적 환경들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노인 문제입니다. 노인도 우리가 2040년 되면은 인구수의 3분의 1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공간들이 우리 학교도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우리는 꼭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이용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 또 3세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지역사회에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 또 공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지역사회 학교로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만든 학교인데요.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에서 그 개축 사업을 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수영장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안에 체육관부터 모든 현대화 시설을 만든 사례입니다. 서울시에 예산을 들여서 학교와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학교 사례입니다.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학년들에 맞는 교실에서 직접 나가면은 동물과 그리고 숲이 어우러지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교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 옆에 지역의 공공복지시설을 함께해서 학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바로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러면 우리가 미래학교 공간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앞서 쭉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과 학습 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서 교수 학습의 다양성, 즉 강의 1시간, 실험 1시간이 아니고 강의와 그리고 컴퓨터 활용 수업, 그리고 실험, 그리고 발표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교과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또 통합 제작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 발표 이렇게 다양성을 주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제주국제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장 추구하는 목표를 뭐라고 여쭤봤더니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올바르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과 표현 능력이 바른 그런 교육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 표현도 또 작품 제작도 해서 전시하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는 주제 학습에 맞는 그런 환경들이 단순 교과 수업에 국한되지 않고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실 밖이 그냥 복도가 아니고 그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천체관 그리고 현미경 그리고 3D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모였을 때 학생들은 경험적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학생 중심의 광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교실에 나오면은 복도가 아니고 바로 거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실에서 아이들은 소통을 하고 정보를 얻고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들, 학교의 패러다임과 개념을 우리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의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가서 다치면은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보다는 우리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은 핀란드나 호주 새로운 학교 모양을 만들 때는 광장 중심이죠. 중앙에 중심 공간을 만들고 교과 영역이
또는 학년 영역에 있는 이런 배치 개념이 우리 미래에 가야 될 공간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 공간, 광장에는 다양한 학습 공간, 체험 공간, 휴식 공간이 있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이런 개념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장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소성이 필요한 그 환경으로 우리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이고요. 5개 공간도 재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축이나 개축을 할 때 우리는 5개 공간도 하나의 커다란 체육장이 아니고 다양한 숲, 활동 공간,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다음 지속 가능한 학교여야 됩니다. 우리는 폐기물 양성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20년만 지나면 학생 수는 반이 됩니다. 이럴 때에 대비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먼 지구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들, 에너지 제로 학교, 그리고 인체에 맞는 착화상, 이런 것들이 다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발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좋은 학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입니다. 일본 이케다 초등학교에서는 2000년에 8명의 아이가 AV에 의해서 사실은 사망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전한 관리 체계가 되는 공간 특성이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체육 교육이 일상화되는 학교로 통해서 사회에 나와서도 세월호 같은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개념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광장을 중심으로 한 개념들로 우리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개축이나 리모델링 한다면은 이런 중심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샘초의 사례입니다. 겉보기는 그냥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쉬는 시간에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6개월 처음에는 왜 이런 쓸데없는 공간을 만들었을까 했는데 6개월 뒤에 이런 것이 학교가 바로 행복한 학교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심 공간에 무한한 교육적 요소를 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건축 공간에 서로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투시형인 이런 개념들이 학생 안전에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능적으로 학교로 공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식당을 식당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소통과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도서관입니다. 이 사진은 공공도서관입니다. 일본에 있는 다케오 도서관 들어가면은 도서관이 아니고 스타벅스 카페이고 또 스타벅스 카페 옆에는 서점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머물 수 있는 도서관, 그래서 오는데 그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그런 환경들이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 도서관은 이제 그 현재와 같이 쉬는 시간에도 이용할 시간이 없고 방과 후에는 또 아이들이 없고 하는 것보다는 학교 도서관에 열람실을 개방해서 하나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이용을 높이는 방안, 이렇게 우리는 공간 혁신을 통해서 기능을 시너지를 높이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개념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부모님과 또 학교 관계자, 건축가 하시는 분 모두가 합해서 좋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 차원에서 접근해 주신다면 우리는 미래 학교의 한 축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